자, 그래서 여기까지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한 번만 계속하고 넘어가면 어떠한 새롭거나 위협을 주는 상황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장이야. 이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주어야 의사소통이 매우 어때서 중요해서 언제 재앙이 있었을 때 그 동안에는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그래서 보통의 사회적 장벽들이 are often lowered. 좀 낮춰지게 된다. 됐어? 자, 그럼 답부터 확인할 테니까 마지막에 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반전 없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노동자가 들었어. 쉽지? 뭘 들었어? 그들의 사장님이야. employers, 고용주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doing badly니까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동자겠지. 사람들이 were going to be made redundant. 일시해고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들으면 무슨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지.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듣고 싶고 옆에 사람한테 뭐하고 싶겠어? 또 알리고 싶겠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would pass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옆에 누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쉽게 전달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해석하겠지만 전달하는데 빨리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지. 확인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게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럼 헛소문도 빨리 퍼져 안 퍼져? 그것만 확인할 거야. 다시 올라가서 아까 두 줄 끝나고 벌써 여기서 답을 쓴 사람도 있겠지만 심지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disruption. disaster는 엄청난 재앙이고 disruption은 곤란한 상황이야. 그냥. 그러니까 등급이 어떤 거야? 재앙보다는 이 곤란한 상황이 좀 등급이 낮지? 자, 그게 뭐냐? 우리 삶의 곤란한 상황은 such as fire drill. 실제 화재면 disaster야. 근데 화재 drill은 훈련이야. 소방 훈련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위기감은 조성이 되겠지. 등급은 낮아. 또는 굉장히 늦게 오는 기차.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위기지.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기차가 안 와.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열차가 KTX가 정해 시간에 안 들어와. 그럼 그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있었겠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럼 조금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지면 뭐라 하겠어? 죄송한데요. 기차 갔어요? 아니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늦네요. 대화가 막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 재앙이나 위험의 등급이 꼭 높아야 된다. 낮아도 된다. 낮아도 사회적 경계는 그만큼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비교적 낮은 등급의 어떤 곤란한 상황, 늦게 도착하는 기차라든지 소방훈련 따위도 어떻다? seems to give us,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permission, 허용을 주는 것 같다. 허락. 뭐 하는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 break normal etiquette. 보통의 에티켓이 뭐야? 사람들 사이에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말 걸면 안 되는 에티켓 같은 거 있지? 이게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무너지니까 talk to stranger. 누구한테 말을 걸?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만약에 핵심 지문이었다면 니네 고문 시간에 배운 걸 써먹어야 되잖아. 더비. 어떻게 번역하더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그치? 더 중요할수록 한 사건이 특정한 대중에게 이건 뭐야? 그 사건의 위험도가 크다는 거지. 그럴수록 더 more detailed, 더 상세해지고 더 urgent, 뭐라고 써나? 긴급하냐? 그 뉴스의 요구가 긴급해진다는 거야.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지. 긴급하게. 어떡하지?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빨리 요구하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바로 흡수가 돼야 돼. 뻥치는 거야. 뻥쳐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저놈을 속이려고 할 때 무슨 상황부터 만들어야 돼? 위기를 만들고 걔한테 거짓 정보를 줘야 돼. 그래야 먹히는 거야. 이걸 마케팅에 쓰잖아.
어제 내가 당했어. 마트 갔더니 6개짜리 콜라 캔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냥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 긴박감이 느껴지지.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집어들었어. 그래서 계산하고 뿌듯하면서 나오고 있었지. 그래서 막 말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남은 거 제가 못하고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나오면서 장가방 안 들고 나왔다. 다시 가봤더니 직원이 박스에서 뜯어서 쌓고 있어. 일부러 뭘 조성하는 거야. 긴박감. 그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인데도 파는 사람이 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 어때요? 믿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친구한테 사귀실 때는 일단 어떤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돼. 그럼 긴박한 분위기면 저 새끼 다 믿거든. 오케이? 문현영 지금 뭔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내가 이런 말씀 안 돼. 비서 벗으면 좆됐다 싶으면 다 믿는다. 그지? 강남에도 그런 사기꾼들 많아. 응? 입시 컨설팅 한다면서 1시간 상담에 60만 원. 왜 그게 먹히는 걸까? 자기 실력으로 대학 입학이 어려운데 누가 그 방법을 제시하겠대. 위급한 상황이니까 뻥을 쳐도 믿게 되는 거지. 나쁜 사람들 많아. 그래서 저기 뭐야, 지금 또 아는 사람 딸내미가 그 상담 받았다 그래서 얼마 줬어요? 60만 원 줬다 그래. 몇 시간 했대? 2시간, 1시간 반 상담 받았다. 그래서 어디 가래? 그랬더니 서울대 약대를 얘기하더라. 응? 걔가? 내가 그랬거든? 걔 지금 6개 다 떨어졌어. 서울대 쓴 것도 아니고. 그 엄마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랬다고. 얘가 생각보다 괜찮은가 보다. 서울대 약대를 갈 수 있어. 그걸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거지. 결론은 서울대는 그냥 지금 건동호수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믿고 1년 허비했다고. 왜? 절박하니까. 자, 한 줄만 더 보면 without an authoritative가 뭐야? authoritative가 권위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건 뭐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믿음직한 거야? 사실이 확인된 어떤 권위 있는 사실의 원천이 없지. 그냥 옆에서 들리는 것만 믿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그 정보의 근원을 확인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또 뭐야? whether 그것이 신문이든 뭐든 믿음직한 언론 방송국이든. 자, 뭐야? 우리가 최소한 신문이나 방송국에 나오면 그래도 근거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source, 사실의 근원이 최소한 신문사나 방송국이 됐던 그 권위적인 어떤 정보의 근원, 이거 확인도 안 하고 rumors, 드디어 나왔죠. 소문들이 종종 riot은 폭동이야. 소문이 폭동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야.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야. 이게 우리 소위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뉴스라고 할까?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지어내.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게 이런 사실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근원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지. 뻥인지 거짓인지.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대로 믿고 또 퍼뜨린다고. 비록 그 소문이 뭐 되지 않았어. unproven. 증명이 되지 않았어. 한 줄 빼먹었나? 그래서 방문해서 나가고 소문은 시작한다. 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 소문이 증명이 되지 않았어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뭐 해야 된다? 패스 온. 전달해야 된다. 선이야, 선이. 사람들이 다 위기에 빠졌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퍼뜨려야지.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악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잘릴 수 있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확인도 안 하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여기 지나가다가 저 톱으로 나무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어. 톱으로 자르면 나무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릴만 들은 거야. 근데 이 직원이 평소에 되게 세상 분위기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어. 잘릴 일단 들었어.
팩트 아니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새 회사 분위기 왜 이래? 나 들었어. 우리 자른대. 이러는 거야.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아도 회사 사장님이 잘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잘릴 얘기만 듣고 근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니까 막 전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사람의 심리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너무너무 쉬웠지? 몇 번이야? 선택지를 보고 나면 좀 비교적 쉽지? 요지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3점짜리도 안 나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거 여기 1등급 대비까지는 아니고 그 18번 한번 도전해봐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2등급이 1등급 대비 문제가 없는 거야. 다 2등급 대비지. 18번. 내가 느끼기에 속도가 좀 빨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 지금. 좋아. 요새 많이 화두가 되는 게 AI 아니겠어? AI. 아마도 단어만 잡자. 첫 줄. 어드벤트는 출현. 몰랐던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자주 나와. 출현, 등장. 인공지능의 등장. 어디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이 등장은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자, 지금 AI의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왔어? 무슨 아이? EI. 감성지능이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단어 수적 있나? 징조야, 징조. bode well, 징조. 감성지능에 대한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대. 뭐가? 인공지능이 직장에 투입되면 오히려 감성지능에게는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야? AI가 투입될수록 무슨 감성이 더 유리해진다? 감성지능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최소한 감성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이야, 긍정적인 측면이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겠지. 응? As AI가 gains, 얻어, 모멘텀이 뭐야? 추진력이야, 좋아. 추진력. AI가 추진력을 gain, 얻음에 따라서, 그리고 추진력을 얻고 당연히 AI가 발전하면서 대체하겠지. 누구를? 사람들을. 어떤 직장에서 모든 수준에서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예측들은 뭐냐? 결국 예측들이란 There will be a premium.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 있다. 어려우면 웃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웃돈. 웃돈. 아파트 엄마들이 사고 나면 피 붙는다 그러지 피.
P가 뭐야? 내가 분양받을 때 1억에 받았어. 근데 좀 있으니까 시세가 올라가지고 1억 5천이 돼. 그럼 5천에 뭐가 붙는 거야? P,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웃돈. 오케이? 어떤 아파트 웃돈 주고 살려고 하겠어? 앞으로 더 돈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P가 있어도 사겠지. 거기 P가 얼마 이렇게 묻는 게 그 프리미엄 얘기야. 남들보다 우월한 가치야. 웃돈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웃돈이 있을 것이다. 위치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겠어? AI가 아니고 감성 지능에 있어서 높은 능력치를 가진 사람에게 웃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글쓰기의 주장이야. 오히려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가 그럼 EI를 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못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더 확대될 거라는 얘기야. EI를 활용한 직업이 뭐 있어? 대표적인 오은영 박사님이야. 오은영 박사님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AI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AI는 뭐야? 기껏해 MBTI 수치만 뽑아주고 일괄되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I는 그런 거 못한다고. ENFJ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다. 이거지? 이 성향인데 이 성향만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절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직장은 더 가치가 높아지겠지. 답 찾아봐야 돼. (1번) 감성지능의 결여는 갈등을 심화시킨다. 미래의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 다 공통점은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세 번째, 감성지능을 갖춘 기계라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안 돼서 인간의 감성지능이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 4번,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다. 무슨 지능 없어? 감성지능 없지? 마지막,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 감성지능의 발달을 줘야 한다. 이거 관련 없지?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아. 왜? 감성지능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오케이? 근데 얘네 답안 쪽은 자꾸 2번 쪽으로 가지, 마음이 벌써. 그거 확인만 할 거야. 이모셔널, 감성적 메시지. 사람들이 보내고 받는 그런 감성 메시지들이야. 뭐 하는 동안에? while interacting.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그 메시지들은 are 이 시점에서 훨씬 더 뛰어넘는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뭐 하는 능력? meaning 따라하고 흉내내는 그 영역의 넘사벽이야.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는 거야. 아무리 인공지능이 감성을 따라해도 누가 더 잘한다?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야. 넘사벽이다. As we get further, 우리가 좀 더 어떤 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 스마트 머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그러면서 가능성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뭘 감지하고 다루는, 감정을 감지하고 다루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인정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잖아. 뭘로 남아있다? 일종의 지능인데 바로 누구는 당황시켜. AI가 흉내내려고 할 때마다 AI를 당황시키는 그런 기술이야. 누군 잘하는데? 사람은 잘하는데. AI는 퍼즐이 당황시키다야. 니네 신경 분위기 변화 문제에서 퍼즐도 그러면 당황스러우게. 어떻게 있어? 꼭 문제 푸는 퍼즐 말고. 자,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대놓고 답이 나오잖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과 직업들, EI, 감성지능을 포함하는 직업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안전할 거래. 무엇으로부터? taken over. take over가 말 지배하다. 수동태니까 말 지배 받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다. 누구? 앞으로 기계가 다 지배하더라도 이 직업은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어떤 설문조사에서 거의 분수야. 4분의 3의 executive가 누구지? 회사의 중역이나 이사야. 그래서 C, B,
O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chief, 우두머리, 추장이라는 뜻이지? executive 여기 나오는 거. officer. 회사의 이사진 중에서 우두머리야. CEO라 그래. 네 명의 이사진들 중에 3명이 많이 동의한다는 거야. 근거지. 이 아이를 뭘로 봤어? must have가 뭐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야. 필수사항. 오케이? 우리 서유리는 람보르기니 must have 있어야 돼. 그런 기술이다. 꼭 있어야 돼. For 무엇을 위해서?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 루틴이 뭐였어? 반복되는 일상의 자동화. 그것이 범서. 자동화가 가끔 충돌할 때 있다. 범퍼할 때 범퍼. 자동화가 충돌한단 말이야. 무엇에 맞서서? 창의적인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 뭘 위한? 뒤에서부터 볼 거야. 감정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AI를 만들고 싶거든. 이게 뭐야? 감성지능을 갖춘 AI를 만들고 싶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어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뭘 마주하게 돼? 불가능성에 부딪히게 되겠지? 그럼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 감성지능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들어봤을 거야. 옛날에는 이과만 선호했는데 요즘에 슬슬 문과도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거 알지? 어? 어차피 이과는 어떤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건 누가 더 잘할 수 있어, 사람보다. 그럼 결국 AI가 이 이과적인 기술들을 만약에 대체한다고 쳐. 그럼 남는 부분은 뭐야? 문과 쪽이거든. 그래서 문과 희망을 버리지 마. 요새 대기업들이 문과 출신들 많이 선호해. 어차피 기계 잘 좋은 거 쓰면은 이과적인 부분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지. 무슨 창작하고. 그래서 요새 서울대 갔더니 서울대 병원 갔더니 그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데모하더라고. 누굴 반으로 줄인 줄 알아? 근데 임상병리사라고 알아. 임상병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의사가 아니라 그 혈액이나 채취물들 분석하고 수치 뽑는 사람들이지, 그지? 근데 그거 자동화 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지. 그거는 그냥 자동화 자판기처럼 혈액 축적해가지고 기계가 다 원코스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서울대가 그 AI 시키면서 50%의 임상병리사들 명예퇴직 시키더라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체하면서. 근데 어떤 직업은 늘고 있는 줄 알아? 알지? 호스피스, 막 장기이식 상담사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더 부족한 거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는 거야. 근데 기술직은 조금 인기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실업계가 인기가 없는 거야. 대학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떤 감성을 결합한 기술을 쓰거든. 고등학교 실업계는 뭐만 가르쳐? 진짜 기술만 가르치지. 그래서 이게 요새 고등학교 실업계가 인기가 좀 떨어져. 특히 마이스터계라고 들어봤어? 마이스터계 뭐라고 그랬어? 정해진 일이 딱 있어. 졸업하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A 기업에 가서 기계를 깎아서 이 붙이는 일만 하도록 딱 정해져 있어. 일자리가. 3년 동안 뭐 배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기계 잘라서 붙이는 것만 가르쳐.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마이스터가 사라지고 있는 게, 확실한 취업이 보장될 수도 있지만 막상 취업하러 갔을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대체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게 문제라서 마이스터교는 저기 누구야? 그 MB 그분께서 만든 건데 지금 거의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지. 근데 겉으로는 뭐라는 줄 알아? 마이스터교 취업률 몇 프로?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 취업률 100%. 하지만 그렇게 취업했는데 그 자리가 살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니네가 진로 탐구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한 과목 마스터 해가지고 진짜 대학 가서 무궁한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오늘 무슨 문제 풀어봤지, 선생님이랑? 요지 문제 풀었어. 어떻게 머릿속에 대략 풀이법은 섰어? 갈무리하고 마무리하자. 요지 문제 나오면 뭐부터 본다? 한글 선택지부터 본다. 그리고 첫 두 줄을 확인해서
소재와 주제가 일치하는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반전이 없다면 마지막에서 그 요지를 확인한다. 근데 우리가 빈칸이나 다른 어휘 문제나 보면 반전도 있었지. 중간에. 요지 문제 대부분은 반전이 없어. 이것도 많은 문제를 니네가 지금 나머지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말이 맞네. 이거 중간에 내용을 훅 받고 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것도 니네 계산이 되는 거야. 수능 풀 때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 숙제는 마찬가지야. 2번은 안 해도 돼. 2번에 나머지 잔여 문제들을 다 풀고 채점 꼭 해봐. 해보고 내가 틀렸을 때는 어디서 틀렸는지 공부도 해보고 안 되면 쌤한테 물어보고. 고생됐어.